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당 오다 보니까 성부천 따라서 장미꽃들이 엄청 만발해 있더라고요. 네. 공부하기에도 수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좋은 계절의 기운 받아서 원기 106년 5월 23일 일요 정례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신불전에 헌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법신불전에 사배에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정과 독경이 있겠습니다. 허공과 같이 텅 빈 마음을 비추기에 한 주간 산란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단전에 마음과 기운과 호흡을 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상 소원문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 저희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고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예로 혹은 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심 이러한 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도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의력으로 도로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원불교 106년 안암교당 비전 서원문 안암교당 교도 박세우는 우리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에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6년에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중 의무를 이행하며 교육 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 헌배와 사경으로 법열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서원하. 이어서 설명 기도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은감지위, 법률은감지위, 원기 106년 5월 23일에 원불교 안암교당 교도율동은 삼가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헌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읍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헌이시여 맑은 하늘에는 그 청량함과 밝은 기운에 감사드리며 비가 내리는 흐린 날에는 대지의 생동감을 북돋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생약동하는 이 시기에 우리들 마음에도 은혜의 씨앗 가득 움트어 근심 걱정거리 많은 이 세상에 온기 퍼뜨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나이다. 가족, 스승님 등 가까운 인연을 더욱 알뜰히 챙길 수 있는 5월이었습니다. 자비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중턱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주의 인연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더욱더 보응불공하는 우리들 되기를 다짐하옵나이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헌이시여 이 기도에 함께하는 저희들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일상수행의 요법 구조를 일일이 실행하고 신성으로 공부하여 생활 속에서 공도정신을 발휘하는 엄불교인이 되고자 하오니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힘 내려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사헌이시여 지금 이 순간에도 감염의 위험과 피지땀이 흘러내리는 더위 속에서도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공조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미얀마, 이스라엘 등 정치적, 종교적 이념의 차이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도 하루빨리 평화 안락한 시기가 찾아오길 염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각자 마음에 담고 있는 크고 작은 간절한 염원들이 순리에 따라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게 하시옵고 더 나아가 모든 인류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하루빨리 믿고 깨달아 마음의 참 자유를 얻고
오직 은혜, 평등, 평화의 이런 세상, 낙원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어 합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법문 말씀은 대종경 제1 서품 5장 말씀입니다. 전서 96쪽과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종사 법어. 대종사 처음 교화를 시작하신 지 몇 달 만에 믿고 따르는 사람이 40여 명에 이르는지라. 그 가운데 특히 진실하고 신심 굳은 9사람을 먼저 고르시사 회상 창립의 표준 제자로 내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의 사용할 바이며 인도는 이의가 주체요 권모 술수는 그 끝이니 사람의 정신이 능히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의 대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거늘 근래에 그 주체가 위를 잃고 권모 술수가 세상에 횡행하여 대도가 크게 어지러운지라. 우리가 이때 먼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나날이 쇠퇴하여 가는 세도 인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영원한 세상의 대회상 창립의 주인들이 되라. 이상 대종경 제1 서품 5장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공부인의 생활 표준이 되는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 응용 주의사항을 함께 암송 및 봉독하시겠습니다. 교전 54쪽과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었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었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었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교전 57쪽 상시훈련법입니다.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오.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예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오.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오.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워 얻기를 주의할 것이오. 4. 매년 성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오. 5. 매 예회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오.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주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다음은 성가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함께 불러보실 성가는 77장 원인결과 끊임없이입니다. 네, 이어서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봉공재단의 이혜진 교무님께서 콩 심은데 콩난다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세계봉공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혜진 교무라고 합니다. 봉공재단에 와서 근무한 지는 4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세계봉공재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매년 이제 알아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스승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경륜에 맞게 봉공재단을 해 나가야 될지를 조금씩
이제 교도님들도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 하에서 이렇게 활동과 홍보를 가지고자 이 박세훈 교무님께 미리 연락을 드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박세훈 교무님과는 이제 제가 서울 도봉교당에서 권도학 교무님이 계실 때 거기서 간사 근무를 하면서 이제 2년이 도남에서 근무하고 계셔가지고 돼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교단이 나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신 4대 본공회, 그 속에서도 이제 세계 본공회 중에 세계 본공재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이 재단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이나마 알리고, 그리고 모든 교도님들이 다 대본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대본공인으로 거듭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좀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재단에서 어떠한 재미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고민하다 보니까 콩 심은데 콩난다라고 했는데, 저희 집 앞마당에 보니까 마당이 있는데 콩을 심는다고 꼭 콩만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음표를 하나 던지고, 근데 막상 보니까 콩이 나요. 그래서 느낌표를 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종사 처음 교화를 시작하신 지 몇 달 만에 믿고 따르는 사람이 40여 명에 이르는지라. 그 가운데 특히 진실하고 심신 굳은 9사람을 먼저 고르시사 회상 창립의 표준 제자로 내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의 사용할 바이며 인도는 인의가 주체요 곤모 술수는 그 끝이니, 사람의 정신이 능히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의 대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거늘, 근래에 그 주체가 위를 잃고 곤모 술수가 세상에 횡행하여 대도가 크게 어지러운지라. 우리가 이때 먼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나날이 쇠퇴하여 가는 세도 인심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영원한 세상의 대회상 창립의 주인들이 되라. 아까 법어봉독에도 했는데요. 이게 요즘 많이 저한테 와닿는, 창립 표준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과정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초등학교 때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봉사활동이란 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중1 때부터. 지금은 좀 더 체계화가 됐는데, 제가 중1 때 처음 해보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는 재미가 있어서 중3 때는 소록도에 한 보름 정도 봉사를 자발적으로 가고 싶어서 지금의 녹동교당에 가서 보름간, 지금 대전 충남교구 교구장님이신 열타운 오은도 교무님 밑에서 한 보름간 지낸 적이 있어요. 그때 열타운님의 모습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새벽에는 정말 선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선 끝나자마자 청소를 아주 정갈하게 하세요, 교당을. 그리고 나서 오전에 식사를 꼭 하시고 배를 타고 녹동에 들어갑니다. 그 소록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당 문을 한번 교당을 점검을 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만나러 돌아다니세요. 근데 여자 교무님들이 정갈한 법복을 입고 잘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삽질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환우들을 만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시고 서로의 고충을 서로 들어주시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했어요. 그리고는 오후에 나와서는 교도님들 순교를 하시고 저녁에는 나병 환자들과 교도님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바닷가 앞에 바위가 하나 괜찮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와, 성직자가 이런 거구나라는 이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돌아와서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3 때는 이제 고1 올라갈 걸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진학을 하다 보면 자신들의 대학교나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하잖아요. 어린 수준에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열심히 교당 생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학생회 나가고 훈련 나가고 신성에 훈련하다 보니까 출가를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출가를 하고 나서 서울 도봉교당에서 권도학 교무님 밑에서 간사를 했어요. 근데 권도학 교무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마음 공부. 그러다 보니까 간사인지라 이 2년간 그게 들은 게 있다 보니까 원불교 이꼴 마음 공부라는 공식처럼 이제 제가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름 간사 때 재미도 있고 힘듦도 있으면서 원불교는 마음 공부하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전이 중요하구나. 스승님들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구나 하는 시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전도 잘 외워야겠으니까 서원관 교무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산책하자고 하면서 그때그때 범위를 정해서 은강도 하면서 이때 감상은 어떻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스승님들의 말씀이 이런 게 좋구나. 종교적으로 이런 게 좋구나라는 조금씩 쌓아가는 재미를 알면서 이제 교화단에 대한 재미도 알아가면서 영산 학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산대를 졸업하고 저는 군대와 대학원을 바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학을 했는데요. 보통 저희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도가의 사춘기라는 표현을 하자면 학부 4학년 마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도반도 엄청 분별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의 교무님들도 법력이 어떻고 언행이 어떻고 하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현장에 계신 교무님들이 참 교화를 못한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데 그런 평가까지 하는 수준에 이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비유를 하는 게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이제 예비 교무들이 천상계에 있다가 인간계로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이렇게 원기 98년에 교무로 처음에 나왔습니다. 북광주교당에서 2년을 근무했고요. 대전교당 1년, 천안교당에서 2년 근무를 그렇게 하고 세계봉공재단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분별을 한 만큼 깜냥이 되냐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현장에 가서 현장 교무님들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나름의 성적이 좋았어요. 광주전남교구에서 어린이 학생 법회를 그래도 주변에 교당들보다 잘해서 상도 2년 연속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거만함이 생기잖아요. 그래 나 잘하는구나. 근데 대전교당에 와서는 충청도 교화가 참 힘들더라고요. 기질이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 정말 꼬꾸라 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의 정체성에 혼돈도 되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면서 우왕좌왕 하다가 천안에서 조금씩 회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사이동 기간이라 인사를 썼는데 저도 모르게 봉공재단에 와 있더라고요. 이제 인사 발령을 받고 보니까 처음에는 봉공재단이라는 곳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공재단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원래 하고자 했던 해외 원조, 쉽게 말하면 NGO 역할을 하는 법인이라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나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바탕된 게 뭐냐면 우리 원불교 교단에서 이론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 공도사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늘 학교 때부터 이야기는 했지만 본공이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조금씩 알아지기도 하고요. 그 교만함, 어리석음이 좀 깎여 내려가는
걸 알기도 알아가는 과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질문을 교도님들에게 한번 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나요? 막 열심히 살면.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인일까? 그리고 또 질문을 던지자면 조선시대에 밭농사 지을 때 소랑 같이 인간이 끌면서 쟁기를 끌면서 했잖아요. 일을 누가 많이 했죠? 소가 많이 했죠. 근데 곡식은 누가 가져가요? 사람이 가져가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바뀌었어요. 자괴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던지는 질문들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 나는 과연 주인으로 살고 있나? 그리고 내가 하는 육군 동작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거짓된 감정과 마음에 동화돼서 내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반조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불교 교리의 이론상을 중심으로 사은사요의 신학문 그리고 사막팔조의 수행문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4대 강령이라고 표현을 교리도에 이렇게 딱 해주셨는데 교리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교리도의 핵심은 교도님들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무아봉공입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 무아봉공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정말 내가 이걸 잘 알고 있나라는 걸 반문을 해본다면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봉공재단에 와서 앞서 나가셨던 봉공의 교무님들이나 함께하는 교무님들한테 정말 많이 혼나면서도 다시 돌아가고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아봉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무아봉공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첫 번째는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라고 먼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는 먼저 고민을 했어요. 저희가 무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불교에서도 무아를 얘기를 하고 원불교에서도 무아를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통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없는 것, 나라는 상을 없애는 것이 불교에서는 주로 이야기를 하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주로 사용하는 말이 무아의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대산종사 수필본문집 56년 법문에 이렇게 대산종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무아는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우는 것이다. 사람도 커가고 철이 들면 한 가정에나 국가에나 세계의 나라로 커지고 일하듯 무아봉공이라는 것은 세계의 나라로 키워 세계의 주인이 되어 일하자는 것이니라 라고 딱 밝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아라는 개념이 저는 나를 막 없애는 게 아니라 큰 나로 만들고 무아라는 게 공도고 우리가 만들려는 그리고 세계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쉽게 와닿고 행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체 생명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당연하지만 세계 방방곡곡이라는 대답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앞에 이야기한 무아의 개념이 개인에서 세계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세계의 일체 생명으로 확장돼서 이게 자연스럽게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 근데 만일 무아의 개념이 확장되지 못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개인의 열반이나 해탈에 머물러 있다면
무아봉공이란 말은 그냥 일상에서 일할 때만 무아봉공이 되지, 무아봉공을 할 수 없겠구나. 다른 말로 큰 나, 공동의 나, 아니면 모두가 부처라는 말, 일체 성령이 곧 내가 돼서 내가 제도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불교정전이라고 대종사님 당대 때 쓰셨던 책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 말하자면 정각정행을 하고 지음보온을 하고 불교 보급을 하는 것은 다 무아봉공을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사대강령을 그때 당시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고요. 그리고 출가를 하고 이제 이 사회를 접하면서는 원불교 성직자로 18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해석이나 이런 게 원불교 성직자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원불교라는 게 처음에는 출가를 할 땐 종교, 성직자라는 이념으로 원불교는 종교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교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원불교가 재밌는 게 태어난 순간부터 명명식이라는 기도식을 하고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종제식까지 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제도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산종사님 때 쓰셨던 예전에도 생활 예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대종사님 당대 때를 보면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많이를 해주시면서 이게 원불교가 과연 종교에 그칠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종사님 이하 역대 스승님들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론세계 건설, 이론주의 건설하시는 이유가 이 이론상 진리를 바탕해서 다 판을 짜주셨구나. 다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로 습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산종사 수필법문지 56년에 종보사님으로 새로 취임하시면서 법서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대종사님 당대 때는 1대1회, 이 1회라는 게 저희 역사로 12년을 얘기를 해요. 지금은 3대3회라는 걸 달려가고 있는데요. 대종사님 당대 12년 시절에는 물질적 기초 확립을 하셨고 2회, 24년간은 제방교화를 완성을 하셨다. 그리고 3회에는 지도인 훈련 양성으로 계획하여 대상 창립에 기초를 다지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산종사님 당대 때에는 4대 경륜으로 교제정비, 기관확립, 정교동심, 달본 명군으로 강령을 세우고 교단 만대의 기초의 방향을 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 당대 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거를 잠깐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뜻을 받들어 계속 세상이 요구하고 교단이 필요로 하는 요건을 보충, 확충해 가야 하겠으나 이에 다시 반백년사에 당면한 과제 몇 가지를 부연하자면 종래의 교화 교육 자선을 기구해서 다시 훈련 원호 생산 등을 기하여 6대 기구 원칙을 확립해 나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유지 유경 요양 교화 본공 등의 기반을 계속 확립하며 대선원, 대학원, 대병원, 대농원, 대공장, 대기업 등 6대 기관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대종사님의 정신을 구현하는 표준 도량이 되도록 함으로써 범교단이 교화와 아울러 수도하는 교단, 교육하는 교단, 생산하는 교단, 훈련하는 교단, 본공하는 교단의 틀을 굳혀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획을 교단이 당면한 목표로 설정하고 우리 전체 출가 제가가 힘을 합하여 주어진 책임에 사없이 전념한다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차츰 가능해질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과 함께 우리의 교화 활동은
더욱 큰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이 본문을 접하면서 그동안 제가 많이 들었던 건 우리 교단은 교화, 교육, 자선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 확장된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구나. 이 6대 기구, 5대 재단, 6대 기관이 서로 어떻게 몸적으로 역할을 하고 육군 작용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교화를 해나가야 되는구나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봉공재단을 여기 해석을 해보니까 6대 기구에서 원호하는, 이 원호라는 말이 봉공회 4대 봉공회에서 핵심 단어예요. 원호라는 게 도와준다, 남을 도와준다라는 말로 쉽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대 재단에서의 봉공재단 역할. 재단은 사단법인들에게 돈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단법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이거든요. 그리고 표준도량에서는 봉공하는 교단. 안항교당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안항교당 기원문에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교당이라는 기원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표준도량에서의 봉공하는 교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뭐라 말하자면 4대 봉공회에서 세계 봉공회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생소한 말들을 많이 드리죠. 이 4대 봉공회라는 거는 출가, 재가, 국가, 세계 이 네 가지를 원호한다. 언제? 인류의 빈곤무지, 질병, 재해, 재난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로 출가에 대해서, 재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라는 걸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공재단은 법문적으로 보니까요. 원기 50년 개교 경축사에서 처음 얘기를 4대 봉공회라는 취지문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실현은 안 돼요. 근데 저희 교단이 항상 교당이 생기고 교구가 생기고 뭐 교당 봉공회 생기고 교구 봉공회가 생기듯이 교단 내에 사단법인 NGO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한우라 운동이라든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청순함 시천의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 그렇게 개사단법인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옵니다. 대산종사님 법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러다가 경산종보사님이 원기 92년에 각 단에서 어떻게 하면 대자비 교단을 만들까라는 법문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급하게 돌아갑니다. 봉공회를 만들어야겠구나, 세계 봉공회를. 그러다가 원기 97년 2014년에 탄생을 하게 됐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NGO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계봉공재단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교단에 있는 6개 사단법인, 청순나눔 실천회,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 한우란 운동, 함께하는 사람들, 삼동 인터내셔널, 평화의 친구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많이 모으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단의 대표 NGO로서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7년간의 활동을 하면서 이 NGO들의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봉공법인 협의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매년 실무자들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 1년에 한 번씩은 이 NGO들의 이사분들을 모셔서 교단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논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봉공재단이 교단의 스승님들의 경륜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같이 연대해 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총부에서는 연초에 종보사님께 뭐라고 해야죠? 법문 받드는 시간이 있어요. 각 부서별로. 그때 종보사님께서 세계봉공재단의 역할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세계봉공재단은 국제적십자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거에 발맞춰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7년간의 활동에 국내외 재해 현장에 있을 때는
원불교 대표 NGO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은혜신기 운동본부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중앙본공회 앞에 계시는 권산 강명공 교수님과 함께 가서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이 쌓여서 국내 NGO들의 모임인 KCOC라는 NGO 단체로서는 들어가면 명예직 같은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논의하고 나아갈 수 있는 단체인데 거기에 가입도 했고 작년에는 유엔에 있는 경제이사회에 가입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공재단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공모 배분 사업, 국제 협력 사업, 인재 양성 사업 4가지 파트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 중에 2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8년에 인도네시아의 팔루라는 지역에 쓰나미와 지진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교단에서는 은혜식기 운동본부에서 모금을 했고 그리고 권산 강명공 교무님을 모시고 저는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먼저 하게 된 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해외 NGO 단체를 모집을 알아봤어요. 그때 알아볼 수 있었을 때 또 기연이 좋았던 게 뭐냐면 권사님이 이제 본공에서 17년을 활동을 하셨는데 해외 재난 현장에 많이 가셨을 거 아니에요. 2009년에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 지진 현장이 났을 때 인도네시아 대표 NGO인 무하메디아라는 단체가 그때 보름간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단체가 저희를 기억을 해가지고 지난 2018년에도 같이 협업을 해서 10개 지역의 이재민들에게 아주 긴급하게 지원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의 장점이 연대할 수 있는 종교적인 색깔을 띄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종교와도 함께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긴급하게 활동할 수 있는 다른 NGO들은 그때 당시 못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여러 방향성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같은 해 2018년에는 요즘 난민 중에서도 로힝야 난민들이 뜨겁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미얀마 군부의 학살로 인해서 그 미얀마 북부에 살던 로힝야 난민들이 방글라데시로 넘어가게 된 상황들이 근래에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권사님이 또 인연이 닿아가지고 그 로힝야 난민 여성들에게 캠프가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저희는 19번 캠프에서 한 10여 명의 여성들에게 어떤 걸 했냐면 심리 지원 사업을 했어요. 여성들이 그때 당시 군부가 총살도 하고 이런 여러 안 좋은 상황들이 있으니까 심리적 지원 사업도 하면서 자립 경제를 할 수 있는 과정까지 현재 오게 되면서 우리 국내에서는 최초로 로힝야 난민 지원 사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케이스가 좋아가지고 코이카에서 인정을 해서 지원 사업을 국내 여러 단체들이 할 수 있게 돼서 물꼬가 트이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공재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점점 시민들이 남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하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본공재단이 그런 역할을 해야겠구나 라는 다짐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관련했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2, 3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유키즈 언더블럭이라는 유재석이랑 조세호라는 연예인이 나와서 하는 TV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상어라는 노래를 만든 분이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본인이 이 회사를 차리기 전에는 넥슨이라는 대기업에 다녔대요. 그때는 회사 생각을 매일 안 했대요. 근데 본인이 회사를 차리고 나서는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 나갈까라는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니까 근래 한 4년간 나를 보니까 조금 발전은 했나 봐요. 개인적인 고민도 많이는 하지만 봉공재단을 위해서 그리고 스승님들 경륜에 맞게 살아가고 있나? 이걸 하면서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교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교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위해 신앙과 수행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에 했던 질문인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열심히 잘 살면. 우스갯소리 제 친구는 부모님이 열심히 살라고 해서 열심히 살아보니까 돈이 안 벌어져서 주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인이 될까? 그리고 과연 지금 현재 우리는 대종사님의 경륜에 맞게 줄을 잘 잡고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봉공재단, 실은 이제 봉공재단을 많이 알리고자 오게 됐다 보니까 교도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얘기를 하면 봉공재단에 많은 후원금과 봉공금이 들어와야 여러 세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교당의 신산 박오진 교도님께서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를 하시고 봉공재단 이사를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단의 장점은 세이브 더 칠드런이 예를 들면 10이라는 돈이 한국에 기부를 하면 해외 현장엔 8이라는 돈이 간다. 그리고 또 이 8이라는 돈에서 80%만 이재민들이나 도움을 줘야 할 취약계층에 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교단은 10이라는 돈을 내면 10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가는 걸 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NGO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부족하지만, 이혜진이라는 경우가 부족하지만 교단의 경륜을 실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봉공재단은 직접적인 후원금이 아니더라도 현재 중앙봉공에서 봉공은혜마트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판매되는 금액이 공도금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이 봉공활동하는 데 쓰이도록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활동으로 작년에 코로나 활동 때 로힝야 난민이나 캄보디아의 취약계층 마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활동을 통해서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공재단 활동을 하면서 은혜의 씨앗, 은혜의 콩을 심으면서 이 돈이 제 돈이 아니잖아요.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교도님들의 돈에 은혜가 잘 심어져서 싹이 잘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신 또 귀한 일 해주고 계시는 세계봉공재단 이혜진 교우님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좀 받아주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 교단까지 오셔서 세계봉공재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이게 신문도 보고 많이 했지만 피상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저도 이번에 오늘 처음 듣고 이게 후발로 생겼다는 걸 처음 들었는데요.
그 전에 있던 청수 나눔도 있고, 우리 또 사단법인 아프리카 돕는 조정재 이사님 계시는 데도 있고, 여러 또 세계로 가는 그런 후원, 재단들이나 뭐 사단법인들이 있는데, 세계봉공재단하고 거기하고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또, 이름만 보면 모든 우리 그런 재단들이 세계봉공재단 산하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연계라든가 아니면 뭐 또 그런 쪽에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 선발 사단법인들, NGO들이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근데 그 이념들을 보면 다 스승님들의 경륜을 보고 시작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확장시킨 개념의 재단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각 법인마다의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도 모집하는 거지만 재단으로서의 후원을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를 시켜가지고 더 큰 사업을 하면 조직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만 하고 있고요. 청소년 실천에는 캄보디아랑 인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동 인터내셔널은 뭐 몽골, 미얀마, 라오스 다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부가 있죠. 근데 이 개 사단법인 이름으로 하면 그 지역만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봉공재단 이름으로 하나의 몸으로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지금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봉공협의회라는 것이 생기게 됐고 지금은 이제 실무자들끼리 매년 모이고 이사분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이제 매해년 이제 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끈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지금 여러 교도님들이 이 제 봉공재단 이야기를 하면 당연한 질문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당연한 숙제를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몸이 돼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귀한 말씀 해주신 이혜준 교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같이 방문해주신 교무님이 계세요. 아까 말씀하시면서도 나오셨는데요. 이제 이 세계 봉공 사업을 17년 이상 해주고 계시는 권상 강명원 명원 교무님도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혜진 교무 덕분에 또 여기 아람교당을 오게 됐습니다. 또 아람교당 교도님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제 17년째 현장에 살고 있긴 한데요. 며칠 전에 제게 하나의 소포가 왔습니다. 제가 주문했던 소포이긴 한데 그 소포가 뭐냐면 지금 저희 서울역에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고시원에 찐덕이하고 바퀴벌레가 좀 많아서 그걸 어떻게 좀 잡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약을 구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약만 이제 거기만 생각하고 있다가 저희가 서울역 앞에 쪽방을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급식을 나오고 있어요. 반찬 나눔하고 또 간식을 갖다 주고 있는데 그 쪽방에 계시는 방 몇 군데가 문 열 때부터 시작해서 방 안에 들어가면 방에 냉장고까지 전부 다 바퀴벌레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집부터 먼저 하자 해서 이제 주문을 해서 이렇게 소포를 받았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현장에 가보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혜진 교무 이야기했던 그 로힝야 난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당시 들어갈 때는 2017년 들어갈 때는 약 4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돌아 있고 하루에 매일 10,000명 정도가 계속 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나오면서 그냥 편안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좀 많이 사망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배가 뒤집어지면서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과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도 저도 그 전에 가기 전에 난민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서 그 아프리카 쪽에 2006년에가 아프리카 쪽에 그 난민촌이 있습니다. 난민촌이 거기는 그 중앙일보 사이에서 나왔던 그 사진인데 제가 한 10년 정도를 제 문 앞에 붙여놓고 언제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거기는 여의도 크기의 그 난민촌이고 전부 다 황토의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판자촌 집, 나무집, 그리고 이제 지금 캄보디아 교당 그 바로 옆에는 거기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이제 캄보디아 쪽에서 전부 다 모아서 그 모여진 가구가 처음에는 700가구였는데 지금은 한 1100가구에서 1200가구 정도로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서타원님께서 타가소를 운영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0세부터 3세까지.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서타원님께서 지금 그전에는 이제 젊으셨으니까 괜찮으신데 이제 연로하시고 이제 그러시니까 후원금 문제도 좀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봉공재단은 그러한 그 고민하고 있는 뭐 교단, 이제 NGO라든지 지금은 대체적으로 저희 교단, 지금 NGO들이 어떤 형태냐면 다 그 교모님들 중심으로 해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서타운이 그러고 아프리카도 김혜신 교모님께서 하시고 또 다른 데도 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교모님이 계실 때까지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모님이 떠나가시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부분들을 계속 책임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교단에서 세계봉공재단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해서 이제 이 세계봉공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되어진다면 현장에서 지금 상황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세계봉공재단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희가 봉공회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뭐 봉공원의 마트 이야기했는데 대종사님 당대 때도 교단이 교육자들이 그냥 얻어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생산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는 제가교도님들의 유지비로 되어진 그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법문에 보면 생산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그런 생산을 통해서 사업들을 만들고 그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교도님들 또 일반 이웃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준비와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아까 저도 이제 이 지역교화인데 하는데 지금 서울역 제가 급식한 지가 한 11년째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단체가 한 이웃 종교가 17개 되고 저희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교회가 제일 많고 이제 천주교 하나, 저희 하나 있겠는데 이제 그분들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이제 같이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할 때 다 다른 이야기를 다 하기에 이제 끝날 때 저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이 능력들을 서로 연대하고 네트워크를 한다면 노숙자들에게 더 좋은 부분들을 지원하고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같이 연대해서 네트워크에서 좀 활동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음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종교의 벽을 잘 못 넘어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도 우리 교당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지역의 교당과 또 다른 기관, 다른 이웃 종교, 또 뭐 요새는 환경이라는 부분에 뜻이 좋으면 다른 일반 사람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참 이런 자원봉사 활동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함께 하실 분들
이렇게 이제 오시면 좋겠다고 공지를 하면 함께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당이 열려진 교당이 되듯이 저희 교단 자체가 이미 다 열렸어서 이 활동과 대외 종교를 넘고 또 우를 넘고 다 있게 살아왔는데 그런 역할들을 본공회가 문을 열어가면서 지역과 함께하고 또 교당이 그렇게 나와서 함께한다면 지역적인 문제도 다 정리가 될 수 있고 또 세계적인 문제나 또 우리 국내 문제들도 하나씩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고성 2019년 고성에 저희가 새벽밥을 이제 원래는 이틀간 밥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요청해서 일주일간만 더 해달라 해서 또 일주일 하고 또 일주일 끝나니까 또 군청에서 또 일주일만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16일을 하고 왔는데 하루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아침에 저희 급식을 같이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한참 도와주시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모았던 집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사라지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불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요새 가만히 그 텐트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왜 나왔을까? 그냥 그때 같이 이렇게 불이 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당신이 나는 이렇게 도와주긴 하지만 앞으로 밥을 안 먹을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선 다른 식사는 이제 또 다른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막 저 다른 교도님은 아유 교무님 그냥 놔두시고 빨리 이렇게 같이 하시자고 막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30분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한탄하고 뭐 정부에 대한 빨리 안 도와주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됐고 이 나라가 발전됐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지금 할아버지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리려고 지금 다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또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다 이렇게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 마시고 또 저희들 이렇게 열심히 맛있는 반찬 해드릴 테니까 계속 식사를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혹시 안 나올까 싶어서 이제 살펴보니까 나오시고 저희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의 역할들이 그럽니다. 그렇게 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 자리에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좋고, 저희 본공의 모토가 일상이 본공, 본공이 일상입니다. 우리 인원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일상, 그 상실기 그 본문에 그대로 보면 우리 일상이 다 공적인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공적으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면 더 공적으로 살 수 있는지 더 고민하고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조금 더 이렇게 밝아지고 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할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또 우리 본공재단이 또 우리 교단이 함께하고 또 저희들이 힘이 보여지면 세상들도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역할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모두가 해야 될 일을 나서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도님들 마음에도 나도 이렇게 한 마음, 한 손도 보태보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세계 본공재단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성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성가 75장 이 세상 교회마다입니다.
이어서 교당 소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소식입니다. 지난주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처님 오신 날 경축 기념식이 대각전에서 있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일반 63명, 청년 27명, 외부 2명, 총 9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수요 마음공방은 부처님 오신 날 행사 관계로 휴회하였습니다. 22일 토요일 박세영 교우님은 4대 설계 기획위원회에 다녀오셨습니다. 오전 10시 국제마음공부학사 원래회의는 전성욱 교무님 지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국제마음공부학사 마련 희사 금액입니다. 이법공, 정진경, 이삼성, 이태성, 장문성, 김여은, 서현정, 김상인, 심현승 교도 합 32만원, 이법선 청년 10만원, 여청교당 김명균 교무 10만원, 청춘출가2 인쇄 25만 1,090원, 이번 주 합계 총액 77만 1,090원으로 현재 기금 총액은 7억 4,600여만 원입니다. 합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교당 일정입니다. 새 전서가 도착했습니다. 시청하신 분들은 수량 여부를 체크하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층 현관 안내 데스크에 비치하였습니다. 25일 화요일 오전 11시 강혜지 청년 생일 기도가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26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공방에서는 교사 중 교법의 연원을 공부합니다. 강연은 이경주 청년이 해주시고요. 설교는 박원진 실습교무님이 해주시겠습니다. 27일 목요일 오전 11시 김귀재, 보타원, 강현명, 존영 열반 기념제사가 있습니다. 29일 토요일 오후 4시 청년은 6.1 대제 기념식 후 환경보훈 활동으로 안암동 쓰레기 줍기를 합니다. 30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6.1 대제 기념식이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유튜브 실시간 병행 진행합니다. 6월 1일 화요일 오전 6시 10시는 월초 충원기도가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줌 온라인 병행 진행합니다. 2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구 출가교육자협의회가 한강교당에서 있습니다. 추가로 제주국제훈련원 건급기금 마련을 위한 하지 감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참고해 주시고요. 택배로 발송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 공타원 김원덕 본공회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원불교 교화 프로그램 공모전에 누구나 응모가 가능합니다. 주제는 정기 상시 훈련에 대한 모든 것이고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응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상시 훈련 열심히 하시는 교도님들 홍보할 수 있게끔 많이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떡 공양은 5단에서 해주시고요. 다음 주 청소는 6단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뭔가 얻어가는 게 더욱더 많은 법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다짐하신 것들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은혜로웠던 원기 106년 5월 23일 일요 정례 법회를 원만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